다음은요, 우리 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이신 전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명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집회에서 오프닝 연사로서 하셨는데 오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날이 제 마음 같아요. 왔다리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날이 이렇게 변동하면요,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일본에 쌀을 판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종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흉작이 오도록 생각합니다. 그런 대신 날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해체 상태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그래도 관세 협상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재부는 알다시피 한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도 기재부 장관 같으면 관세 협상을 참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이제 앞으로 관세 협상을 간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의대 2000명 정원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고 있잖아요. 누구도 못 푸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풀어요? 나라 문제를 풉니까? 이 말은 대한민국이 지금 해체 상태다 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그러잖아요. 기재부를 3개로 쪼개가지고 그리고 예산은 대통령으로 직속으로 두겠다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살라미 전략 아닙니까? 살라미 전략은 상대를 힘을 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게 하는 거죠. 장관도 노예를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자유가 없이 책임이 집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야, 한미 상호 방어조약이 1954년에 발효가 됐는데, 그렇다면 야, 우리 한미 상호 방어조약을 하는 그런 국가의 자리에 앉으려면 대표가 와도 좀 똑똑한 놈이 와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이슈 교육부총리가 간다? 이 엉터리 같은 놈이 어딨냐, 그래. 만약 조선시대에 그랬다면 그건 사약가 아닙니다. 사약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 그리고 법은 완전히 한물이 간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한미동맹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만약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 사람 왔다 이 사람 왔다 내부만 바꾸면 김정은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시진핑이 왔는데 시진핑이 상대가 내부에 바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참 서울대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60, 70년대 사람들은요, YS가 서울대 그런데 부산에서 등록만 했는 수준뿐이었지 서울대 출신인데 대통령 돼서는 별로 없어요. 윤석열 씨가 아마 첫 바탈 거고 진짜 나온 사람 첫 주자일 텐데 왜 그랬을까? 60, 70대는 그래도 야성이 있었어요. 야성. 그런데 2030 디지털 원준이는 지금 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6, 70하고 2030
하면 이 힘을 합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1980년 이 전후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회자됐습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 과거를 지배했던 사람이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 얘기하는 동북공정이라든가 이게 거의 거기서 나온 겁니다. 뭐냐 그러면 과거를 잘 지배하자 하는 거예요. 과거를 가다 보니까 원시 공산사회로 간 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유목사회의 구조. 하자노프라는 사람이 소련 사람이 1886년에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1990년에 번역을 했어요. 그걸 서울대학에서 그걸 교양 총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읽은 거죠. 다 읽은 총서로 사용하니까 다 읽은 거.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원시 공산사회 수렵사회가 나옵니다. 수렵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현재를 지배하려면 과거를 봐야 된다 하면서 원시 공산사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 공산사회 뭐죠? 헌팅 앤드 게더링 사회입니다. 헌팅 게더링. 그러니까 수렵 채취사회죠. 거기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자, 사유재산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논리를 펴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수렵 종족적인 족 속에서 그런데 둘째, 셋째가 먹을 게 없어요. 첫째는 재산을 갖고 가고 둘째, 셋째 정도 되면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시에 흘러나거나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그 종족에서 벗어나 다른 데로 가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는데 이 사람들이 중세 봉건 사회를 오는데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봉건 귀족의 노예들이 됩니다. 노예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 노동자가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는 그 노예가 사회, 중세 봉건 사회, 노예 사회가 그 사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 공산사에서 벗어난 사회. 원시 공산사에서 중세 사회 가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 불평등 때문에 노예가 중세 봉건으로 갔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거야. 그거 없애자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없었는데 우리 보니까 현살 보니까 그렇지 않아. 왜 그렇지 않냐? 우리 지금 말이에요. 부의불평등 문재인 씨가 맨날 부의불평등 그러는데 부의불평등은 더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노예들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가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활성화되려면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가서 성장의 사다리를 따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67, 우리 세대들이요.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부강했어요. 그런데 문재인가 와서 부강할걸? 부강했어요? 불평등 했어요? 안 했잖아. 미국 놈들 나쁜 제국주의도 했잖아. 쏘는 놈들 괜찮아. 죽는 놈들 괜찮아요. 그러잖아. 엉터리 같은 거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세계를 하면서 세계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그 세뇌돼 가지고 지금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데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YS가 그 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원시 공산사회는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청와대 경복구에 있는 중앙청 건물을 없애버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그냥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역사 바로 세우기 왜냐?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1980년 40, 50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50 세대들이 화염병 들고 설쳤잖아요. 그런데 설쳤는데 그래서 우리는 야, 저 사람 우리 못하니까 저 사람 했으니까 참 우리는 못하면서 좀 자괴심을 얻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미국 그 대사관에 그냥 화염병을 막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요즘 국회 보니까 말이야 그런 데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법 선거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영 나라를 해체 쌀라비 전략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는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해가지고 원칙공산세에 때려치워버리라. 그러면서 시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국정교과서. 박근혜 정부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오면서 그거 화가 없어버렸어요. 자, 없어버렸는데, 그런데요, 요번에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11명에 2명은 반대고, 이재명이가 죄가 있다, 거짓말했다, 그렇죠. 선거법에 위반됐다. 자, 능력이. 그러면 1980년대 화염병 들고 설쳤던 사람들이 그 도덕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생각했는가를 우리는 그걸 보고 알아요. 자, 그랬더니 천대엽 씨가 삐딱한 소리를 하는 대법관이 행정처장입니다. 그 양반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존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야? 나도 니들 같은 세대지만 그거는 넌 아니야. 이재명은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재명이 날아가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선거 자금을 받았던 게 4억 3,400 그러니까 434억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요,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돼 버렸어요. 해산돼. 그걸 가지고 지금 꿍꿍 앓고 자기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공정이 뭔지 다 폐기적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민 속이고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거 아니다 그죠? 아니잖아. 그리고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한 게 뭐냐? 더불어민주당이 뭘 하냐면 아까 살라미 전술을 했단 말이에요. 살라미 전술.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살라미 전술이 없었거든요. 이제 화폐도 지방화폐 요번에 추경에 4천억 들어가서 화폐도 그런다. 화폐 관심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뭐 어떤 생각을 가냐? 그러면 이제 화폐는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 화폐 가지고 뻥튀기 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화폐를 그러면 화폐가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게 되면 결국은 중앙은행이라는 게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BGF 살라미 전술 또 화폐 살라미 전술 그리고 전 행정부 살라미 전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되면서 법 봤잖아요. 살라미 전술이 거기 나왔잖아요. 왜? 공수처였죠. 그리고 검찰이죠. 경찰이죠. 그냥 범죄자를 그냥 곳곳에 살라미 전술로 해가지고 다 그냥 해체시켰잖아요. 해체시킨 결과가 뭐야? 이제 뭐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대표가 없어요. 그러면서 관세 전쟁에서 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대표를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의원식 국회의장이 가야 될 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상권 분리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언론이 가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내가 과거에 좀 잘못했고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언론이 들고 있어. 언론이 이제 사사건건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이제 뭉칠 때가 됐어요. 위기가 오니까 언론이 뭉칩니다. 그렇죠? 내가 얘기했습니다. 법과 언론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는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폭력과 테러를 뒤로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언론도 우리는 잘못한 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6 운동권 세력들이 뭐 선관위와 잔뜩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그 사람들 위기가 왔어요. 자, 여기는 말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때 이 애국 국민들이 잘만 하면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애국자들이 된다는 걸 얘기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